자, 이어서 통풍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송풍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심력하고 그 다음에 충류형으로 나누는데 먼저 원심력을 보니까 원심력은 이 장치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 풍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송풍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차가 스포츠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럭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뭐가 빠르죠? 당연히 이제 스포츠카가 좀 빠르고 힘은 누가 셀까요? 힘은 뭐 스포츠카 좋은 거면 셀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트럭이 좀 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는 이 원심력 송풍기, 트럭은 충류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규모여도 굉장히 이 회전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회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풍량이 많아지는, 이해 되셨나요? 바람의 양이 많아지는. 근데 반면에 충류형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얘보다는 좀 느리지만은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체 환기라든지 이렇게 많은 공간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충류형 송풍기가 됩니다. 자, 원심력 송풍기에는 지금 터보형이 있고 그 다음 평판형이 있고 다익형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뭘로 좀 구분이 되냐면 이 송풍기에 있는, 자, 이렇게 송풍기로 하면 여기 날개가 있잖아요. 그쵸? 이 날개 형태에 따라서 저 종류가 나뉩니다. 그래서 날개가 이게 뒤로 좀 말려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터보형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일자로 펴져 있다. 그러면 이제 평판형이 되는 거고, 다익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익형 같은 경우에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요게 이제 다람쥐 통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람쥐 축차형의 뭐 형태를 가지는 송풍기는 뭐냐 하면서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이제 다익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터보형, 평판형, 다익형 이렇게 구분이 좀 되죠.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터보형 보니까 터보형은 효율이 좀 가장 좋습니다. 이 원심력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좀 좋고 동력을 좀 적게 써도 운전이 되는 그런 특징 가지고, 그 다음에 고온이나 고압이나 대용량이 좀 적합하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판형은 평평하게 생기다 보니까 부식이나 이런 뭐 강도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이런 송풍기가 좀 되고요. 대형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지만 좀 비용이 좀 비싼 편. 그 다음에 이제 다익형은 전향 날개형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 시로코라는 회사가 이 다익형을 먼저 좀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뭐 시로코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시로코형, 뭐 다익형, 전향 날개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형이고 굉장히 경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온이나 고압이나 뭐 고속을 쓸 때는 좀 부적합한 이런 송풍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 순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제일 좋은 게 이제 터보, 그 다음 이제 평판, 그 다음에 다익, 요 순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충류형에 대해서 좀 볼까요? 충류형 송풍기 세 가지로 좀 구분되는데, 얘는 이제 프로펠러, 튜브, 그다음 베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펠러형부터 보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이제 충류형이다 보니까 충류형은 아까 힘이 좋지만은 풍량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송풍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오염물질이 생겼어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 그런 거는 빠른 시간 안에 뽑아내가지고 보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애들은 충류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송풍량이 굉장히 얕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소 환기를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환기를 쓸 때 구분해서, 국소 환기를 쓸 때는 원심력을 좀 써줘야 됩니다. 원심력 또는 원심식 송풍기를 사용하고, 전체 환기를 쓸 때는 지금 여기 나오는 충류형을 쓰면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사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하나씩 볼게요. 프로펠러형은 효율이 낮습니다. 대신에 설치 비용이 좀 저렴하고, 송풍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배기하거나 또는 그냥 전체 환기할 때 많이 쓰는 게 프로펠러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튜브형 같은 경우에 효율은 좀 낮은데 장점이 뭐냐면 튜브, 그래서
관 안에다가 쟤를 이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관 내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특징 갖고 있는 게 바로 튜브형입니다. 그 다음 배인형. 배인형은 비교적 고효율이고 이 중에서 가장 좀 고효율이에요. 날개 마모나 오염된 경우에 청소나 교환이 가능한 이런 특징 갖고 있습니다. 자, 청소가 좀 좋은 애가 아까 저 배인형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이거 설명을 안 했었는데 원심형 중에 이 평판형 있죠? 얘를 갖다가 뭐 방사형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좀 청소가 좋아요. 청소하기가 좀 용이한. 그래서 이 방사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방청소 이렇게 딱 떠올리면서 방사형은 청소가 좀 용이했다. 이렇게 좀 떠올리시면 되겠고 특히나 얘는 자기 청소 능력을 갖고 있어요. 특이한 게 자기 청소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돌아가면서 청소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평판형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우자. 방사형은 자기 청소 능력을 갖고 있다. 요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다 써놓긴 했는데 하나 짚어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송풍기 종류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송풍기에 관련한 공식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식 좀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이제 소요 동력 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사법칙 구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둘 다 필수 암기되는 식들이 되고 먼저 소요 동력식부터 좀 볼게요. 소요 동력 킬로와트 갖고 있고 기호는 P로 이렇게 씁니다. P 102 곱하기 2타 분의 델타 P 곱하기 Q 곱하기 알파로 산출이 됩니다. 자, 요 식의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은 모든 인자들을 다 MKS 단위로 반드시 통일해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는다고요? 모든 단위를 MKS로 해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기 송풍기 소요 동력이 킬로와트라는 단위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장난을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델타 P부터 보죠. 압력 손실인데 얘 단위 뭘로 해야 될까요? 자, 1번 압력 단위 ATM을 쓴다. 2번 압력 단위 미리미리 HG를 쓴다. 3번 미리미리 H2O를 쓴다. 4번 PSI를 사용한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미리미리 H2O 써줘야 됩니다. 왜죠? 기초 때 잘 해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라는 그런 단위랑 똑같은 게 미리미리 H2O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MKS 단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단위 항상 집어넣을 때 문제에서 이제 웨이크로 줄 수 있는 단위가 ATM이나 특히 많이 주는 게 미리미리 HG예요. 반드시 뭘로 환산해야 된다고요? 넣을 때는 미리미리 H2O 단위로 반드시 바꿔갖고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절대 안 나오니까는 델타 P 넣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미리미리 H2O 단위로 환산해서 또는 돼 있는지 확인 후에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는 저 Q인데 유량은 그럼 뭐 써야 될까요? MKS니까. 그렇죠. 세제곱미터 퍼 세크 요 단위로 반드시 만들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세제곱미터 퍼 민, 세제곱미터 퍼 아워로 주는데 그거 항상 세크로 바꿔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타 효율이니까 상관없고요. 근데 2타가 좀 헷갈리는 게 가끔가다 이걸 이제 두 개 줄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송풍기다 보니까 얘랑 관련돼 있는 게 모터하고 그 다음에 송풍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터의 효율 주고 송풍기 효율, 다른 말로는 전동기의 효율 주고 송풍기의 효율 둘 다 줬을 때 뭘 넣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모터의 효율은 80%, 송풍기 효율은 70%래요. 뭐 넣을까요? 다 넣어야 됩니다.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압력 손실이 100이고 유량이 100이다. 100이라는 숫자는 고정이고 효율 넣을 때 저기다 80%, 70% 다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주면.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한 번은 굉장히 그 13년도인가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하나 나왔었는데 뭐였냐면은 모터 효율 주고 송풍기 효율 주고
되게 관련 없는 거에 하나 줬어요. 그 효율을. 그러니까 모터하고 송풍기 이외에는 저 송풍기하고 관련 있는 인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관련 없는 거에 효율을 줬어요. 예를 들면 얘를 60%다. 얘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거기까지. 이러면은 완벽합니다. 모든 문제 다 풀어낼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없어요. 제일 많이 주는 게 그냥 하나 줍니다. 어쩌다가 5년에 한번 모터 효율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에 한번 이런 짓까지 하는 건데 혹시나 해서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유율 있죠. 여유율은 뭐 이런 겁니다. 자, 동력이 이 송풍기 돌리는데 100W가 필요해요. 100kW가.